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들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임실하면 뭘로 유명한지 아시죠? 네, 치즈로 유명합니다. 임실에서는 현재 희망파크에 매 10월 첫째 주에 4일 동안 치즈 축제를 합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거의 한 50만 명에서 60만 명이 오는 우리나라 그 10대 축제 안에 들어간 축제가 여기 현장에서 벌어집니다. 저희는 임실 치즈를 이용한 햄, 소세지, 함박스테이크 등 여러 가지 식육 가공 제품을 만드는 주식회사 친한 FM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 세계 최초로 온라인 유통 먹거리 플랫폼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주식회사 미드밀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식회사 친한 FMB 미드밀 회장 정승관입니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강의가 전국에 지금 라이브로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항상 지금 매주 월요일이면 대구 부산 쪽으로 세미나를 들고 있고, 또 화요일 날은 본사에서 하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은 또 이제 서울 쪽, 목요일 날은 경기 쪽, 또 금요일 날은 또 본사, 수요일 날은 또 다른 타지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10달 동안 지금 오늘이 거의 한 407번째 되는 그런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미나를 시작할 때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 제 세미나 한 1시간 20분 정도 될 텐데, 오늘 제 세미나 잘 들으시고 제가 마지막에 알려드린 대로만 하면 누구든지 1, 2년 안에 월소득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3, 4년 안에 억대 소득자도 되십니다. 처음에는 지금 굉장히 황당하게 들리실 텐데, 제 이야기 끝날 때 정도 되면 야, 내 인생에도 이런 기회가 오는구나, 여기 오기 정말 잘했다, 그 생각이 드실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 본사 연애홀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저희가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본사 연애홀에서 세미나를 갖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400분가량이 오시는데, 이번 8월 달에는 너무 많이 오셔서 저희 연애홀에서 못하고 임실 실내 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저번 8월 10일 날은. 그런데 이제 실내 체육관이다 보니까 군 행사가 겹치고 그래서 딱 400명 선착순을 한쪽으로 저희 연애홀에서 다시 다음 주 화요일부터 합니다. 시간 되시면 꼭 오시면 더 좋은 정보, 비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가 임실 치즈 테마파크입니다. 현재 지금 들어와 계신. 들어오시자마자 우측에 저희 본사랑 공장이고요. 이렇게 아주 이쁘게 조성이 되어져 있으니까 좀 이따 끝나고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홍보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소중한 당신을 위해 신선한 재료를 엄선하여 건강하고 맛있는 식탁을 책임집니다. 친환의 임실 4성분역 1공장과 임실앤 치즈 테마파크 내 2공장, 오수 3공장은 모두 설비의 나사 하나까지 스테인리스 재질로 설계했으며, 입실부터 세절 및 분쇄, 혼화 및 충직, 훈연 및 냉각, 포장, 2차 살균, 금속 탐지기 검사 과정을 거쳐 완제품이 나오기까지 안전과 위생을 최우선으로 햄, 소시지, 닭가슴살 등 다양한 육가공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친환의 진심과 노력이 당신의 식탁에 닿기까지 올바른 먹거리의 가치를 지키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세 가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착한 먹거리로, 정말 착한 기업으로 꼭 성공하겠습니다. 저희 친한의 신자가 어버이 신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만드는 그런 식품, 그런 건강한 나라를 만들자 해서 어버이 친자에 나란 자를 썼습니다. 두 번째, 임실과 함께 꼭 성장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저희 임실분들이 저희를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많이들 와주셨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친한 FM이 이 임실에 어렵고 힘든 그런 취약학 때에 따뜻한 손길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세계로 나아가겠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친한 FMB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독일 식육 올림픽에 출전한 이유도, 또 미국 식품의약국 FDA 인증을 받은 이유도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처음에 친한 FMB를 설립할 때부터 외쳤던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한테 그 도청 대강의실에서 제가 항상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제2의 할인이 되겠다.
연매출 2조 5천, 3조가 넘는 그런 회사를 만들겠다. 내 고향 임실, 우리 조상 대대로 살아온 임실, 지금도 제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 살고 계신 임실에 제2의 하림을 만들겠다. 합니다. 정말 꼭 해낼 겁니다. 둘, 셋! 치즈로 유명한 임실에서 핫하게 떠오르고 있다는 오늘의 공장. 의주와 닭으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식육 가공 공장이라는데요. 설비가 엄청나요. 의주 연매출 80억을 달성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 바로 이 소시지. 특별한 비법으로 무려 80여 가지의 소시지를 대량 생산하고 있다는데요. 연매출 80억의 비법 들어봤습니다. 소세지는 이렇게 총 쏘듯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임실 치즈가 들어간 한 130종류가 넘는 여러 가지 식육 가공 제품들을 이렇게 아주 맛있게 건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건강한 식품은 자연스럽게 소문이 나더라고요. 지금까지 거의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해마다 지금 한 3-4군데 방송 프로그램에서 찾아오고요.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한 4군데에서 지금 줄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전국을 돌다 보니까 지금 스케줄을 못 맞춰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생생정보통은 찍으려고 하고 있고요. 재밌는 방송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었는데 EBS 극한직업이라고 아시죠? 네, 극한직업에서 찾아온 거예요. 저를 우리 공장을 촬영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극한직업 하면 막 아마존 이런 데서 막 힘들게 일하고 그런 뭐 꿀따고 막 이런 게 연상이 되죠. 저희 공장은 힘든 과정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한 얘기가 우리나라는 컨셉이 바뀌었대요. 장인정신으로. 햄 소세지의 장인정신을 가지고 만드는 곳을 찾다 보니 저희가 선정이 됐대요. 네, 그래서 EBS 극한직업에도 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임실하면 치즈가 유명하다고 알고 계시죠? 한 5년 전부터 좀 바뀌었습니다. 네, 임실에 오가는 버스, 택시 광고판부터 임실군 광고에 지금 어떻게 나오느냐? 예전에는 임실엔 치즈가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임실엔 치즈 소세지가 있습니다로 저희 소세지가 임실군의 또 하나의 브랜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까지도 많은 수상도 해왔습니다. 도지사상, 장관상을 비롯해서 많은 수상도 해왔는데 제가 제일 자랑스럽게 여기는 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식품업계에서 꼭 받고 싶어하는 상인데 해썹 우수 영업장상이라는 상이 있어요. 우리나라 식약처하고 해썹 인증원에서 우리나라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업체 12곳을 선정을 해서 코엑스에서 시상을 합니다. 22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저희가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걸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가 생산하는 시설 환경이요. 정말 누가 와서 보더라도 야 이런 데서 이렇게 깨끗한 식품을 만들어 시골에 있는데 이걸 연상케 합니다. 제가 처음에 햄소세지 공장을 알아볼 때 돌아다녀 봤어요. 주변에 햄소세지 공장들을. 고기하고 분말을 다루는 것이다 보니까 좀 지저분한 거예요. 습하다 보니까 막 녹이 쓸어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우리의 경쟁력이다. 그래서 저는 1공장을 벽면, 천장, 나사 하나까지 다 스테인레스로 해버렸습니다. 녹 하나 쓰는 것까지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아무리 깨끗하게 환경을 만들어 놨더라도 직원들이 깨끗하게 또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항상 제가 직원들 옆에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직원들을 모아놓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나는 누가 와서 보더라도 좀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장을 운영해보고 싶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관망창을 만들어 놓겠다. 관망창을 이렇게. 그래서 관망창을 만들어 놓고 지나가는 사람이건 거래처건 누구든지 와서 볼 수 있게끔 해놓겠다. 좀 불편하더라도 좀 양해해달라. 그래서 직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관망창을 만들었어요. 이 안에 보면 다 스테인레스고요. 심지어 용기 하나하나까지도 녹아나 쓰는 스테인레스를 사용했어요. 처음에는 직원들이 많이 불편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막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거에 익숙해지자 그렇게 해서 했고요. 현재 이 공장은 규모가 여기보다 한 10배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망창으로 다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또 직원들을 모아놓고 양해를 구했어요. 누구든지 다 보여줄 수 있는 공장을 해보고 싶다. 나는 깨끗한 그런 공장.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CCTV를 46대를 달았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가보시면 다 보이고요. 원래 여기도 모니터가 고장나서 그러는데 다 볼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 직원들한테 그랬어요. 이거 감시용 아니다. 누가 와서 볼 수 있더라도 드러내놓을 수 있는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랬다 보니까요. 대기업이라든지 식약처라든지 아니면
햇사 민증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와서 보고 깜짝 놀래. 야, 이 정도면 대기업에서는 하는 수준인데 시골 조그마한 임실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니 하면서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좋은 상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건강에도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음식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재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소금이에요. 소금이 빠지면 음식이 맛있을 수가 없는데 한 5년 전부터 자주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소금이 위험하대요. 소금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고 전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가 90년 전부터 떠내려와서 바다에 쌓여져 있어요. 이 양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우리나라 면적의 16배가 넘는 양이 쌓여져 있어요, 바다에. 그런데 이게 70년, 80년, 90년을 지나면서 삭고 깨지고 부서지고 녹고해서 바닷물에 다 섞여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소금을 어디서 채취하나요? 바닷물에서 채취하잖아요. MBC 뉴스에서 우리나라 소금 업체들 소금을 가져다가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들어있는 거예요. 심지어 뭘 발표했느냐? 우리 일반인들이 있죠?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대요. 네, 다들 알게 모르게 신용카드 한 장씩 일주일마다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 그런데 이걸 먹었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게 암이 되는 거예요. 올해도 시작하자마자 뉴스에 나왔어요. 25년 1월 11일 날 코 속에서도 발견 대장암 폐암 급증. 최근 젊은 층에서 암 발병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지목되고 있다. 이렇게 날린 거예요, 미세 플라스틱이. 그런데 저는 식품 업계에 뛰어들면서 제가 각오를 하나 한 게 있어요. 우리 회사 이름이 친한이거든요. 어버이 친자에 나란 자.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식품만을 만들자. 이게 제 다짐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소금을 못 사용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알아봤어요. 우리나라에 미세 플라스틱 없는 소금을 생산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보니까 가까운 전남 부안에 에코솔트라는 업체에서 미세 플라스틱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바다가 오염됐잖아요. 저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수 방출해서. 그래서 에코솔트에서 방사능 오염수 미세 플라스틱 중금속까지도 제거된 소금을 생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른 가서 계약을 하고 그 소금을 사용하기 시작했더니 전국의 여러 신문에 나오기 시작하고 심지어 YTN 뉴스에 이틀 동안 10번이 나오더라고요. 전라남도에서는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미세 플라스틱을 없앤 친환경 소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산업협력으로 일본에 소관되어 처음으로 친환경 소금과 임실치즈가 어우러진 가공품이 나와 안전한 먹거리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김보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에서 나오는 대표적 특산물 가공을 위해 만들어진 농공단지입니다. 1호 입주 기업에서 소금 생산이 한창입니다. 바닷물을 말리기 때문에 편의점에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95% 이상 없앤 친환경 소금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치즈의 고장 전북 임실입니다. 임실 치즈로 86가지의 가공품을 생산하는 대표 업체가 친환경 소금 업체와 처음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미세 플라스틱과 일정하지 않은 염도의 천일염 한계가 마침내 극복됐기 때문입니다. 만만치 않은 생산 원가 부담에도 치즈 가공품 업체에서 친환경 소금을 과감하게 선택한 것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입니다. 이 맛과 건강을 같이 잡는다는 것은 음식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맛과 건강을 같이 잡은 그런 임실 치즈를 활용한 식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뉴스에 나온 걸 보고 제가 이 미세 플라스틱의 심각성이 컸구나 그걸 생각하는 시간이었었는데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 없는 소금을 이용을 해서 식품을 만드는 업체가 우리나라에서 저희가 거의 유일해요. 다른 데서는 이 소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소금 가격이 한 5배가 비싸요.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좋은 걸 넣겠다. 그리고 내 제품에 이익을 조금만 붙여서 많이 팔겠다. 그게 이제 적중을 해서 우리 회사는 급성장하는 그런 기회를 맞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오늘 제 세미나 1시간 20분 잘 듣고 나시면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만 하면 1, 2년 안에 얼마의 소득이 되신다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3, 4년 안에는 1억. 맞습니다. 그게 그냥 제가 드린 얘기 가지고 이 현상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희는 제조사입니다.
저희가 식품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가려면 꼭 중간에 유통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런데 이 유통 과정을 거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저희 걸 한 달에 적게는 3억, 많게는 10억을 가져가는 업체가 있어요. 이걸 10억 원어치를 가져가죠? 그럼 소비자들에게 얼마에 파는 줄 아세요? 30억에 팝니다. 거의 3배에 팔아요. 그런데 제가 한 3, 4년 전부터 고민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번에 전북대학교 융합기술경영학과 제가 이제 공대 제가 이제 박사과정을 마쳤어요. 근데 저는 경영학 경제학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 세계 유능한 경영학 경제학자분들의 강의를 많이 듣게 됐어요. 그런데 한 3, 4년 전부터 공통적으로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도 경기가 안 좋은데 앞으로 경기는 더 안 좋아진대요. 그리고 더 심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경기는 좋아질 확률이 거의 없대요. 왜 없느냐? 우리 그 물가 있죠. 물가가 올라가면 경기가 좋아지는 건가요? 나빠지는 건가요? 나빠지는 거예요.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엄청나게 물가가 올라가면 경기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가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오른대요. 왜 오르느냐? 물가를 좌우하는 게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게 곡물이에요. 쌀, 보리, 옥수수, 밀 가격이 올라가면 물가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식료품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런데 지금 그거 아시죠? 우리 전 세계 지구가 온난화되어 버렸어요. 예, 탄소 배출량 때문에 온실가스 때문에 온난화돼서 전 세계 어디든지 지금 사막화되고 있어요. 뭐 중국, 미국, 캘리포니아, 호주 어디든지. 그러니까 어디든지 지금 다 곡물이 다 흉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물가는 앞으로 5년 안에 한 2배에서 3배 이상 올라갈 확률이 너무 높대. 그러면 경기는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 걸 사서 드시는 소비자들에게 먹는 것만이라도 좀 부담을 없애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걸 연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중간에 유통 과정만 없다면 좀 저렴하게 전달할 수 있잖아요. 이 유통 과정만 없다면 뭔가 혜택을 줄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으로 뭔가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 최초로 이 세상 어디에 없는 온라인 유통 먹거리 전문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이 미드밀이라는 플랫폼인데 이 안에는요 저희 거 제품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맛있는 먹거리들이 다 실려요. 10달 전에 110가지였는데 지금 1300가지가 넘었어요. 앞으로 1년 안에 모든 먹거리가 다 실려요. 그런데 여기는 아주 재미가 있어요. 생산자들이 물건을 싣고 먹거리를 싣고 소비자가 사서 먹는데 먹다가 보면 공짜가 돼요. 3만 원어치 장을 봤는데 몇십만 원이 들어오고요. 10만 원어치 장을 봤는데 몇백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미드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미드밀을 만들 때 좀 유심히 연구했던 업체가 있어요. 마켓컬리라고 혹시 아시나요? 예, 먹거리 온라인 쇼핑몰이에요. 마켓컬리가요 7년 만에 연매출 1조를 넘겼어요. 10년 만에 연매출 2조를 넘겼어요. 회원 숫자는 1000만 명을 넘겼어요. 이거 그냥 뭐 남 일이니까 뭐 대수롭지 않게 들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어제는 부천에 가서 세미나를 하고 왔거든요. 부천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부천에 홈플러스가 문을 닫았더라고요. 예. 지금 우리나라 이마트, 뭐 하나로, 홈플러스, 롯데마트 다 문 닫고 있는 거 아세요? 지금 다 적자로 지금 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제 우리나라가 장 보는 문화가 바뀌어버렸어요. 전에는 장바구니가 가지고 가서 이렇게 장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핸드폰으로 장 보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먹거리 쇼핑몰이 이렇게 10년 만에 연매출 2조를 넘기고 회원수가 1000만 명이 넘어간 거예요. 혹시 애터미 아시나요? 네. 애터미도 10여 년 만에 연매출 2조를 넘겼어요. 우리나라에서 1조, 해외에서 1조, 회원수가 400만 명이에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애터미를 좀 참 좋아합니다. 제가 왜 애터미를 좋아하냐면 애터미가 일사일품제도라는 걸 추구를 해요. 애터미는 어떤 제품을 선택을 하면 비슷한 제품을 안 받아요. 아예. 오로지 그 하나만 팔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제품만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어떤 제품 선택을 했는데 더 좋은 거 나타나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사 기간이 굉장히 길고 까다로워요. 그런데 애터미가 지금부터 7년 전에 햄 소세지를 팔기 위해서 비교 분석을 했어요. 어디 걸 선택을 했느냐? 저희 걸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7년 동안 애터미의 독점으로 햄 소세지를 납품했어요. 애터미에 꽉 찬 소세지, 오리지널 청양 치즈, 그거 저희 거 신한 FM 그 소세지였어요. 저희가 독점으로 납품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두 업체를 보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자, 봐보세요. 먹거리, 마켓컬리는 연매출 2조에 회원자 1000만 명이에요. 애터미, 화장품, 건강식품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1조의 회원자 300만 명이에요. 어떤 시장이 더 큰가요? 먹거리 시장이 훨씬 크죠. 그래서 제가 야 그럼 나는 먹거리로 애터미처럼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네트워크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연구했냐면 제가 박사 논문을 4개를 쓰고 있는데 3개를 식품으로 쓰고 있고요. 마지막 논문을 다단계 유통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다단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의 다단계 업체가 1000개가 넘는 거예요. 다단계 1000개예요. 우리나라는. 합법적인 다단계 업체는 한 110개 정도 돼요. 그런데 안타까웠어요. 다단계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미지 좋나요? 안 좋나요? 안 좋죠? 다단계에 대한 이미지가 왜 안 좋나 봤더니 10가지의 다단계의 단점이 있었어요.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모든 다단계 업체들이 이 10가지의 단점이 있었어요. 그 단점이 뭐냐? 이거였어요. 첫 번째, 판매 활동이었어요. 다단계라는 것은, 네트워크라는 것은 원래 판매 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정보 전달 사업이에요. 야, 내가 이거 발라보니까 얼굴 다 굉장히 좋아졌어. 먹어보니까 건강해졌어. 이렇게 해서 정보가 전달이 돼서 내 밑에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그 소비자들이 자기들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사서 먹는데 그로 인해서 일어난 매출로 나에게 소득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게 이 네트워크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네트워크는 그러지 않았어요. 들고 다니면서 먹어봐 발라봐 하면서 팔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게 첫 번째 단점. 두 번째 단점 너무 안 좋았어요. 가입비였어요. 어떤 네트워크이든지 첫 직급이라도 따야 돈이 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처음부터 카드로 긁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필요하지도 않는 화장품 건강식품을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긁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점. 세 번째 단점, 마감이었어요. 이게 제일 안 좋았어요. 마감 때 다 죽여놓는 거예요. 마감 때 지급 유지를 하게 하고 지급 유지가 안 되면 지급 파탄을 시켜버려요. 내 매출은 내가 맞췄어요. 그런데 내 지급 유지하기 위해서 내 밑에 파트너들 보니까 매출이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부족한 만큼 내 파트너들 앞으로 물건을 뽑는 거예요. 그 물건은 우리 집에 재고로 쌓여져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네트워크 사업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 집에 가서 베란다 함부로 열면 안 돼요. 그거 열면 거기 화장품 건강식품이 쌓여져 있어요. 그게 그 마감대에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재고가 쌓였다는 것은 투자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트워크는 원래 투자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꼭 필요한 것만 사야 되지 뭐 돈 된다고 필요 없는 거 사는 거, 투자하는 거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게 네트워크이거든요.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네트워크들이 다 투자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투자까지 했으면 이익을 봐야 되잖아요.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 사업을 하느냐? 사업을 안 해요. 다 잠자는 고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매해 7월 30일 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우리나라 다단계 업체 현황을 발표하는데 거의 다 회원 숫자의 모든 업체들 8, 90%가 사업 안 해요. 물건 한 번도 안 써요. 다 잠자는 고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트워크의 가장 큰 단점 마지막 원망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네트워크 하신 분 치고 주변에 원망 안 듣는 사람이 없더라 이거예요. 왜 원망 듣나 봤더니요. 네트워크 마케팅 설명 딱 듣고 오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권하느냐? 가족, 친척, 친구예요. 야 우리 이걸로 한번 사업 한번 해보자 해서 이렇게 물건을 막 사요. 그런데 돈이 안 되니까 원망하는 거였거든요. 제가 근데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산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었다. 원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필요하지도 않은 화장품, 건강식품, 건강기기를 돈 된다고 샀는데 돈이 안 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제가 전 세계 최초로 이 네트워크 다단계의 단점이 하나도 없는 그것도 먹거리로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합법적으로. 네트워크 사업을 합법적으로 하려면 첫 번째 자본금 5억 원 이상으로 법인을 설립을 해야 돼요. 저희는 7억으로 설립을 했어요. 두 번째 각도에 등록을 해야 돼요. 저희는 전국특별자치도에 작년 8월 14일날 등록을 했고요. 세 번째 제일 중요해요. 이 네트워크는 워낙 사건 사고가 많아요. 처음에는 막 돈을 주다가 나중에 조용히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보험에 가입을 해놔야 돼요. 네트워크 다단계법에 1억 원 이상 예치를 해놓게 돼 있어요. 저희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1억 이상을 예치해놨어요. 그래서 회사에 뭐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꼭 부탁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에 네트워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가까운 분들이 와서 이렇게 막 사업하자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꼭 확인해야 돼요. 등록증 보여줘봐. 공제증서 보여줘봐. 이렇게. 그러지 않으면 그 불법이에요. 다. 우리나라 네트워크들이 거의 90%가 불법이에요.
처음에는 나는 돈 될지 몰라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게 이 네트워크 다단계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벌써 우리 미드밀에 맛있는 먹거리들이 이렇게 엄청 실리고 있습니다. 예, 그 10달 전에 110가지에서 지금 1300가지가 넘고요. 앞으로 모든 먹거리가 다 실립니다. 내년 내후년이면 저희가 계약제도 할 거예요. 과수농가 또 우리 농사 짓는 농가들하고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 짓는 업체들하고 저희가 돈을 미리 주고 그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 미드밀 고객들에게 저렴하게 건강한 먹거리를 전달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 최초 부자 되는 먹거리 네트워크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최초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야, 너희가 먹거리 파는 거 최초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먹거리 파는 네트워크들 엄청나게 많은데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먹거리 파는 곳 많아요. 예, 네트워크 업체들 중에. 그런데 있죠? 돈이 안 돼요. 구색맞추기 장식품들이에요. 그 이유가 왜 그러느냐? 네트워크는 35% 이내에서 수당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매출에. 근데 보통 다 PV를 설정을 해서 PV가의 기준으로 수당을 줘요. 저희는 PV의 34%를 수당을 줍니다. 그래서 꼭 PV를 확인해 봐야 돼요. 자, 우리 미드밀 쇼핑몰 안에 들어가 보시면 판매 가격의 PV가가 50%, 70%, 100%까지 있어요. 우리나라 모든 네트워크 다 들어가 보세요. 먹거리 판매 가격의 PV 높아야 10%, 4%, 5%도 안 돼요. 네. 이게 뭔 말이냐? 이거예요. 우리 미드밀에서 10만 원 장을 봤다. 예를 들어서 PV 50%다. 그럼 5만 원이에요. 5만 원에 34% 17,000원이 수당으로 풀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다른 네트워크들 먹거리 10만 원어치 장을 봤다. PV 높아야 10% 만 원이에요. 만 원에 35% 3,500원 수당 풀리는 거예요. 결국 우리 미드밀이요 수당 풀리는 게 5배, 6배, 7배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 세계 최초로 부자 되는 네트워크 플랫폼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돈이 되고 부자가 되느냐? 우리 거 마케팅 아주 간단합니다. 다른 네트워크들은 마케팅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안 돼요. 막 복잡해요. 막 이렇게 직급 달라면 어떻게 돼야 되고 한 번 들어서도 외워지지도 않아요. 예, 왜 그러느냐? 예, 직급 마케팅 조건을 왜 만들어 놓냐면 회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놔요. 그래야 투자를 하니까 조건을 맞잖아요. 우리는 조건이 없어요. 자, 우리 마케팅 1분이면 다 이해하십니다. 먼저 내가 사서 먹은 거 내 통장에 2% 들어옵니다. 오너 보너스라고 합니다. 예, 내가 먹은 거 2% 들어와요. 쉽죠? 예. 그리고 내 1대에서 15대까지 일어나는 매출 프로 보너스 30%라고 해서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느냐? 우리는 라인에 상관이 없습니다. 한 라인만 있어도 되고요. 10라인, 100라인 있어도 돼요. 내 1대에서 일어나는 매출 저한테 2% 들어옵니다. 내 2대에서 일어나는 매출 2%, 3대에서 일어나는 매출 2% 이렇게 15대까지 모든 15대까지 일어나는 매출 2%씩 다 내 통장에 다 들어옵니다. 이게 우리 마케팅이에요. 간단하죠? 내가 먹은 거 2%, 내 1대에서 12대까지 일어나는 매출 단계별로 다 2%씩 들어온다. 이게 답니다. 이게 우리 마케팅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게 이제 궁금해졌어요. 우리 미드밀에서 미드밀 사업을 하시고 우리 미드밀 고객분들이 최하 한 달에 얼마의 소득이 될 수 있을까? 최소 소득. 그걸 한번 계산을 해봐야겠어요. 논문 쓰기 위해서. 그래서 전제 조건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으면 주변에 세 사람한테는 얘기하잖아요. 야, 여기 가서 이거 먹었는데 맛있더라. 이렇게. 세 사람한테는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조건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내가 미드밀을 세 사람한테 전달했다. 그리고 이 세 사람도 세 사람한테 전달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몇 대까지 2%씩 들어온다고요? 15대. 그런데 최소 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 오늘은 그냥 12대까지만 계산해 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집에서 통닭이나 피자 시켜 먹으면 간식 시켜 먹으면 3만 원 정도 쓰죠. 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 10만 원 정도 장을 보죠. 오늘 이 두 가지로 계산해 볼게요. 미드밀에서 3만 원 간식을 사 먹었을 때 얼마의 소득이 되는지 한 달에, 미드밀에서 10만 원 장을 봤었을 때 한 달에 얼마의 소득이 되는지. 자, 먼저 3만 원부터 봐볼게요. 미드밀에서 내가 3만 원 간식을 사 먹고 12대까지 계신 분들이 3만 원 간식을 사 먹었다. 내 통장에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냐? 2억 4천만 원이 들어와요. 3만 원 간식 사 먹었는데 2억 4천만 원 들어와요.
어떠세요? 괜찮지 않나요? 네. 예, 황당하실 거예요. 예, 더 황당한 얘기 해드릴게요. 자, 내가 10만 원어치 장을 보고 내 12대까지 계신 분들이 10만 원어치 장을 봤다. 내 통장에 한 달에 얼마 들어오냐? 8억이 들어와요. 예, 10만 원 장복했는데 8억 들어와요. 예, 이것 또한 황당하죠. 예. 근데 이제 그 안타깝게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거 있죠? 사기예요. 사기입니다. 왜 사기냐면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업체들 마케팅 설명 들어가면 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사람 시간에만 전달해 보세요. 10몇 대만 내려가도 이 정도 매출이 일어납니다. 5사람한테만 전달해 보세요. 불과 6대만 내려가도 이 정도 소득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사기예요. 왜 사기냐? 봐보세요. 내가 세 사람한테 전달하는 거 쉬워요. 세 사람한테 전달하는 게 쉬워요. 그런데 있죠? 12대까지만 내려오면 몇 명인 줄 아세요? 79만 7천 명, 거의 80만 명. 12대만 내려와요. 세 사람한테만 전달했는데 우리 전주시 인구가 70만 명이거든요. 전주시 인구가 다 가입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열정 체감의 법칙이란 법칙 때문에 그래요. 맨 위에 있는 나는 열정이 100%예요. 열정이 100%. 그런데 이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맨 위에 나는 열정이 100%다 보니까 3명이 뭐예요? 30명한테도 전달할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약해질까요? 강해질까요? 엄청나게 약해져요. 엄청나게 약해져요.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열정 체감의 법칙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현실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극현실적으로. 무조건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적으로 가볼게요. 자, 10만 원 장보기를 12대까지 했다. 얼마가 들어온다고요? 8억. 그런데 이게 열정 체감의 법칙 때문에 내려오다가 90%가 안 이루어져 버렸어요. 10%만 이루어졌어요. 10%. 10%는 이루어질 수 있겠죠? 어느 정도? 10% 이루어지면 얼마인가요? 10만 원 장보겠는데 8천만 원 통장에 들어왔다. 어떠세요? 그렇죠. 이것도 매달 들어오고 내 자녀에게 상속까지도 돼요. 대박이죠. 그런데 더 내려가 볼게요. 이게 내려오다가 99%가 안 이루어져 버렸어요. 1%만 이루어졌어요. 1% 이루어지면 얼마인가요? 이거 어떤가요? 10만 원 장보겠는데 800만 원 들어와요. 괜찮죠? 네. 1%만 이루어져도 800만 원을 받는 게 바로 우리 믿음의 전 세계 최초 먹거리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인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자 여기서 하나만 또 짚어볼게요. 1% 별거 아닌 것 같죠? 회원 숫자 봐보세요. 몇 명이에요? 8,000명. 8,000명 맞나요? 적나요? 맞죠? 많아요. 8,000명. 근데 있죠? 우리 믿음일 현재 상황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제 10달 넘어가고 있어요. 믿음일 지금 10달 넘어가고 있는데 10,000명 넘으신 분들이 31분이나 계세요. 20,000명 넘으신 분들이 12분이나 있고요. 심지어 30,000명 넘으신 분들 7분이나 있어요. 벌써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 이거죠. 우리가 화장품 건강식품처럼 막 들고 다니면서 팔아봐 뭐 발라봐 하고 부담스럽고 그렇다면 이게 안 돼요. 먹거리다 보니까 전화 하나로 사업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여기에서 이거 사 먹었는데 맛있더라. 이게 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00명, 20,000명, 30,000명 되신 분들 있죠? 회원 막 몇백 명씩 가입시켜야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이 중에 1등이 50명이에요. 50명. 50번 정도 이렇게 세미나에 모시고 오니까 그 밑에 거의 지금 2만 7, 8천 명이 됐어요. 1등이. 그리고 이런 분도 있어요. 제일 적게 가입시키신 분. 한 분이 한 분. 동생이 언니 한 명 가입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2만 4천 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1등이죠. 1등. 50분 이렇게 모시고 오니까 그 밑에 지금 한 2만 7천 명이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 지금 바로 뒤에 앉아 계시는 장승기 대표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분이 1등이세요. 그리고 그 뒤에 우리 오영원 또 우리 그 대표님도 지금 거의 4만 명이 되어가고 계세요. 네, 한번 부산 배립감 회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먹거리이기 때문에 부담 없다 보니까 편하게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고요. 그리고 이 과정 중에 우리가 경험하는 게 있어요. 뭐냐? 다단계 네트워크의 단점 10가지가 하나도 적용이 안 돼요. 판매 활동 한 것도 없어요. 우리 가입비, 마감, 직급 유지, 직급 박탈 10만 원 장보기, 뭐 3만 원 장보기 하는데 집에 재고 쌓여져 있을까요? 아니에요. 부족해요. 투자한 것도 없고요. 손해본 것도 없고 잠자는 고객, 뭐 원망 드릴 일 또 없어요. 이 세상 최초로 네트워크의 단점이 1도 없이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곳, 성공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유일한 곳이에요. 그것도 먹거리로. 그래서 우리 이제 믿음일만의 또 경쟁력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일만의 경쟁력.
다른 데서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인데, 첫 번째, 저희는 링크만 보내고 휴대폰만으로 사업이 되게끔 해놨어요. 다른 데는 이 휴대폰 하나로 사업 절대 안 됩니다. 예, 제가 여기서 테스트를 해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친구한테 카톡이 왔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야 친구야, 내가 기가 막힌 업체 발견했는데 돈도 되겠더라, 제품도 좋아, 내일 2시에 세미나 가자. 들어가 보니까요, 3, 40만 원짜리 화장품 세트, 8, 90만 원짜리 건강식품, 2, 300만 원짜리 건강기기 파는 곳이에요. 내일 세미나 가세요.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죠? 네. 근데 혹시 이런 카톡은 어떨까요? 야 친구야, 내가 2, 3일 동안 감기 몸살로 몸이 너무 안 좋았는데 추어탕을 이틀 먹었더니 힘이 나네. 근데 이 추어탕이 기가 막혀. 남원에서 제일 잘 만든 곳에서 만들었고, 이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거의 다 국내산이고, 이 안에 들어가는 미꾸라지가 냉동 이런 거 아니고 살아있는 화를 통으로 넣었대. 그리고 간을 맞추는 소금을 미세 플라스틱 없는 속으로 간을 맞췄다네. 그런데 한 봉에 4,300원밖에 안 해. 어때요? 이거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좋은 정보예요? 좋은 정보죠? 친구가 사서 먹을까요? 안 사서 먹을까요? 그럼 그 친구한테 2%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나한테 2%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와요. 이게 우리 사업이에요. 그래서 먹거리다 보니까 휴대폰으로 그냥 사업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담 없고 무료 가입. 우리 무료 가입이에요. 네. 세 번째, 정형 무료 직급받다 놓고, 다른 데는 이 직급을 따야 된다니까, 그래야 돈 된다니까 처음부터 막 카드로 긁고 시작하죠? 저희 그런 거 없어요. 네. 그 다음 네 번째, 제일 중요해요. 마감 없고 직급 유지 없고. 예, 다른 데는 이 마감 때 다 죽어나요? 우리 주변에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 막 통장 보여주면서 사업하시거든요. 아, 봐봐, 내가 지금 몇 달 여기 했더니 내 통장이 몇 백만 들어왔어.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이 통장을 보여주거든. 꼭 잔고를 보셔야 돼요. 잔고. 잔고가 없어요. 왜 잔고가 없느냐? 돈 들어왔더라도 월말 마감질 때 또 투자해야 돼요. 지금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물건 팔아서 물건 막 저렴하게 팔고 외상으로 넘기고 해서 그걸로 생활들을 많이 하세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음이는 이 마감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믿음이 있다면 유일하게 딱 하나 있는 게 있어요. 딱 하나. 그게 뭐냐? 내 밑에 얼마의 매출이 일어났던지 간에 내 통장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 억이 들어오더라도 나는 한 달에 3만 원 이상 장보기만 하면 끝나요. 3만 원 이상 장보기만 하면 내가 먹은 거 2%, 내 밑에 1대에서 15대까지 2%씩 다 들어와요. 예, 매월 3만 원씩 돈 내라는 것도 아니에요. 3만 원 이상 드시고 싶은 거 드시면 모든 수당을 다 받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깜빡 잊고 3만 원 장보기 못할 수 있죠. 깜빡 잊고 3만 원 장보기 못했다. 괜찮아요. 예, 몇 달 못했다. 그것도 괜찮아요. 다른 데서는 지급 유지 한 3달 못하면 지급 박탈되니까 또 막 투자해야 되거든요. 저희 그런 거 없어요. 예, 깜빡 잊었더라도 괜찮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 달에 3만 원 장보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달에 일어난 매출 1대에서 15대까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예, 내가 장보기 한 달에 매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장보기 못했다고 해서 자기가 박탈되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예, 걱정하실 필요도 없어요. 예. 근데 실은 제가 이 3만 원 장보기도 원래는 안 주려고 했어요. 저는 전 세계 최초로 부담이 1도 없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3만 원 이상 장보기를 준 이유는 뭐냐? 여기 계신 분들 있죠? 제가 마지막에 알려드린 대로 딱 1년만 해보세요. 1년 후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 믿음이라서 지금 몇 천만 원씩 벌고 있다는데 믿음일 제품들 정말 맛있어? 그리고 그 믿음일 나도 시켜서 이렇게 주문해서 먹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시켜? 주문해? 물어볼 때 한 달에 3만 원 정도는 사서 먹어봤어야 맛있다 어쩌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한 달에 3만 원 정도는 시켜봤어야 주문하는 방법 안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3만 원 장부에 하나 둔 거예요. 이 금액도 부담 없는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대학생들한테 설문조사했어요. 너희가 우리 믿음이라서 부담 없이 사 먹을 수 있는 돈은 얼마일까? 용돈 받아서 생활하는 입장에서 3만 원이래요. 대학생들. 그래서 3만 원 장부에 하나 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궁금해 하셔야 돼요. 도대체 어떻게 한 1년 만에 저렇게 몇 천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저렇게 얘기를 할까? 어떻게 그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거지? 이거 궁금해 하셔야 돼요. 우리의 미디메일 마케팅이 얼마나 대단한 마케팅인지 제가 좀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나라 네트워크의 마케팅 크게 두 줄기예요. 우리나라 1위가 어딘지 아세요? 네. 맞아요. 예,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이라고 해서 5라인, 6라인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2위 업체가 어딘지 아세요?
예, 맞아요. 예. 두 라인 방식이에요. 두 라인 방식. 우리 마케팅을 그 업체들 마케팅과 좀 비교를 좀 해드려볼게요. 먼저 두 라인 마케팅하고 비교를 제가 해드려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친구 하나를 가입을 시켰어요. 친구를. 그런데 이 내 친구가 대박이에요. 두 라인 마케팅에서 전국을, 전 세계를 어마어마하게 몇 년을 여기에 매달려서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몇 년을. 그랬더니 얘 밑에요. 매출이 한 100억의 매출이 일어났어요. 100억이. 그리고 얘는 이 드라이 마케팅에서 한 달에 1억을 벌어요. 성공한 거죠. 몇 년 고생해서 성공한 거죠. 그런데 나는 어쩌냐 이거죠. 자, 나는 내 친구 위에 있어요. 내 친구 위에. 나는 내 친구 한 라인밖에 없어요. 내 통장에 돈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어요. 나는 한 라인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 자, 이 100억의 매출이 적은 매출이에요? 큰 매출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매출이에요. 매달 100억씩 일어나 봐요. 1년이면 1200억이에요. 이거 회사의 경사죠. 회사에서 고마워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볼게요. 이 100억의 매출 나 아니었으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절대 안 일어났죠. 내가 내 친구 가입 안 시켰어 봐요. 이 100억이 어디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일어난 100억인데 왜 나한테는 10원 한 푼 안 주냐 이거예요. 저그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브레이크어웨이 방식 한 5라인, 6라인 있어야 돼요? 한 라인 가지고 막 최고직급자 되고 고소득자 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돼요. 한 라인 가지고 그냥 거의 하위직급자가 다 돼요. 그러면 우리 믿음이는 어쩌냐 이거죠. 우리 믿음이가 얘가 이제 내 친구예요. 내 친구가 어느 날 나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중요한 시간인데 제가 있잖아요.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해요. 한 분 한 분이 왜 그러냐면 우리 사업이 너무 쉽고 엄청난 사업이다 보니까 한 분 뒤에 몇 분이 있을 줄 몰라요. 예, 제가 예전에 한 7, 8개월 전에 딱 두 분이 앉아 계셨어요. 아마 우리 장진기 대표님이셨던 것 같아요. 두 분이 앉아 계셨는데 이제 썰렁하잖아요. 저 혼자 있고 둘 있고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갈까요? 이제 그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니다고. 한 분 뒤에 몇 분이 있을지 모른다고 그냥 그대로 하자고. 그대로 했는데 지금 2만 명이 넘으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해서 이렇게 열심히 듣다가 한 분이 이렇게 갑자기 나가시면 제가 좀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면서 기다려요. 네, 왜냐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이.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한 달에 몇 천만 원을 벌고 몇 억을 벌면 인생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돈이 전부가 아니다고. 돈이 전부가 아니지만 꼭 필요한 거예요. 내 자녀를 공부를 시켜야겠고 정말 내 자녀를 뒷바라지를 열심히 해주고 싶은데 내 자녀가 열심히 하고 싶어 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다든지 내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하셔야 되고 내 부모님 돌봐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돌봐간다든지 하면 그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돈도 정말 소중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돈 많으면 또 주변에 좋은 일도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화 통화가 길어지시네요. 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이렇게 들으시다가 잠깐 나가셨을 때 우리가 오늘 우리 같은 동기거든요. 그렇죠? 오늘 같이 땜이라든 동기이기 때문에 동기 한 명 한 명 이렇게 소중을 합니다. 그래서 좀 같이 조금이라도 기다렸다가 같이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처음 오신 분이시죠? 한번 들으셨던 분인가요? 들으셨던 분이면 그대로 넘어가도 되고요. 들으셨던 분인가요? 처음 오셨던 분인가요? 예, 처음 오셨던 분이시고요. 네. 네, 제가 기다려드렸습니다. 네, 아예 아닙니다. 네.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기다려드렸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믿음일. 다른 데는 한 라인 가지고 돈이 된다고 해야 안 된다고요? 전혀 안 되죠. 우리 믿음일은 어찌나 이거죠. 자, 봐보세요. 여기가 내 친구고 난 내 친구 한 라인밖에 없어요. 내 친구 한 라인밖에. 내 친구가 어느 날 나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야 친구야 너무 고마워. 나 있지 믿음이라서 매달 한 달에 한 10만 원씩 장 보거든. 처음에는 내 돈으로 장을 봤어. 그런데 내가 믿음이를 세미나에 내 주변 사람들 한 5분 모시고 갔거든. 그러다 보니까 몇 달 지나니까 내 밑에 회원이 한 100여 명 됐네. 100여 명이 같이 10만 원 장보기 하니까 내 통장에 12만 원 들어왔어. 나 이제 지금부터 장보기 한자 공짜가 됐다? 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이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이 어려운 경기에 먹는 것만이라도 좀 부담을 없애주자. 어떻게? 공짜로 만들어주자.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공짜가 된 거예요.
근데 내 친구 통장에 12만 원 들어갔었을 때 내 통장에도 12만 원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들어왔죠. 네, 들어왔어요. 왜? 내 친구 뭐 4대 5대 해봐야 다 내 15대 안에 들어가잖아요. 나한테도 똑같이 들어갔어요. 어느 날 내 친구가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야 친구야 정말 고마워. 내가 세미나 믿음의 세미나 야 사오시면 모시고 갔더니 내 밑에 회원이 한 8, 9천 됐네. 10만 원 장부에 지금 5천만 원씩 들어오고 있어. 나 진짜 정말 이제 살만 났어. 이렇게. 내 친구 통장에 돈 1,000만 원 들어갈 때 내 통장에 돈 1,000만 원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들어왔어요. 예. 나 한 라인밖에 없지만 다 내 15대 안에 들어가니까. 내 친구 밑에 매출이 많이 일어나서 몇 억이 들어가도 내 통장에 똑같이 들어와요. 이 세상에 그것도 먹거리로 한 라인만 가지고도 엄청난 돈이 될 수 있는 것 저희 믿음일밖에 없어요. 전 세계 최초예요. 아셨죠? 예. 저번 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자기는 작년 한 10월달인가 11월달에 가입을 해서 3만 원 잠그기만 했대요. 우리 믿음일 3만 원 잠그기 하면 모든 수당 다 받죠? 오로지 3만 원 잠그기만 했는데 17만 원, 20몇만 원, 40몇만 원 뭐 이렇게 해서 40만 원까지 들어왔대요. 3만 원 잠그기 했는데 괜찮지 않나요? 네. 먹거리가 이렇게 우리 믿음일에 지금 본인이 잠그지 않고 공짜 되신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게 우리가 수고하는 거예요. 어려운 경기에 먹는 걸 공짜로 만들어가자. 원래 이 돈 다 누가 가져가는 돈이었어요? 유통업체들이 다 가져가는 돈들이었어요. 회사.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 믿음의 또 하나 경쟁력. 휴면 고객 없고 15대까지 소실 없이 2%. 이게 뭐냐? 우리나라의 모든 네트워크 업체들 가입되어 있는 회원 숫자의 8, 90%는요. 다 잠자는 고객이에요. 사업 안 해요. 물건 하나도 안 써요. 네. 그런데 우리 믿음이는요. 잠자는 고객이 시간이 지날수록 없어져요. 한 번 회원만 가입하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장도 보고 있고 우리 거 사업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예를 들어서 내 밑에 이렇게 회원이 많아지죠. 이 회원들 관리를 누가 하느냐? 다 회사에서 회원들 관리를 다 해드리고 있어요. 회사에서 수시로 카톡 보내고 전화드리고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전화드리고 문자 보내고를 회사에서 다 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추어탕이 올라왔습니다. 감자탕이 올라왔습니다. 화학 조미료를 한 가루도 넣지 않는 부기농약 김치들이 우르르 올라왔습니다. 막 이렇게.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 3대 고민이 있잖아요. 오늘 뭐 먹지? 예. 하다가 우리 거 카톡 문자 딱 받고 야 이거 맛있겠다 하고 사 먹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이렇게 관리를 다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국을 돌면서 세미나를 하는데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꼭 나와요. 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회장님 우리는 1대에서 15대까지 2%씩 다 들어오는데 제가 이제 보통 다 누구든지 이 1대는 가장 가까우신 분들이 이렇게 가입시키시더라고요. 소중한 분들을.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죠. 저한테. 회장님 제가 제 고등학교 때 제일 친한 친구를 1대에다 가입을 시키고 그 친구 밑에다가 다른 동창들을 가입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동창들은 장도 보고 세미나도 오고 저와 같이 사업도 하는데 정작 이 1대에 있는 이 녀석은 아예 안 해요. 예, 세미나도 안 오고 제 말도 무시하고 장도 안 봐요. 그러니까 이왕 안 할 친구 같으니까 빼내버릴 수 없을까요? 이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 빼내버리면 16대가 한 칸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상관없다고. 예, 이 친구뿐만이 아니고 여기저기 매출이 없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월말에 이 15대 밑에 16대 막 20대 쭉 있죠? 그 매출이 올라와서 빈 공간들을 다 채워줘요. 이걸 압축 본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굳이 안 빼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있죠. 그 시간 지나고 나면 이 친구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도 안 하는데 어떻게 나중에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궁금하겠죠? 자, 그래요. 이 친구가 나중에 열심히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 친구를 회사에서 가만두질 않아요. 회사에서 가만두질 않아요. 어떻게 가만두질 않느냐? 막 협박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예. 다른 회사들은 월말에 마감을 짓죠. 마감 때 지급 맞추고 매출 맞추고 막 투자하잖아요. 카드를 끌고. 우리는 마감이란 걸 안 해요. 우리는 월말에 그냥 있는 그대로 정산을 해요. 정산을 해서 다음 달 5일날 통장에다가 돈 넣어드려요. 근데 5일날 돈 넣어드릴 때 월말에 이 친구한테 회사에서 전화를 거는 거예요. 월말에. 이렇게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전화를 드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객님 믿음일입니다. 고객님 하이웨에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3만 원 이상 장부기 하시면 5만 원 들어갑니다.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해요. 이렇게 가만두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 휴면 고객이라는 뜻이 잠자는 고객인데 우리 믿음인 안에서는 잠자다가도 깨어나 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믿음 이거 낮잠을 주무시고 계셨는데 믿음일에서 혹시 이런 전화가 왔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믿음일입니다. 고객님 하이웨에 매출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3만 원 이상 장보기 하시면 1,000만 원 들어갑니다. 1,000만 원 들어갑니다. 잠이 깰까요, 안 깰까요? 깼죠.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일에서는 잠자는 고객이 없어진다는 거죠. 근데 실은 그 3만 원 이상 장보기 하면 2만 원 들어갑니다 해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합니다. 예, 3만 원을 1,000원 주고 사서 드신 거니까. 제가 우리 먹거리로 네트워크 사업을 하길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언제 들었냐면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고객들한테 연락을 드렸을 때 10분 중에 9분은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제가 만약에 화장품 건강식품으로 전화를 드렸다면 회사에서 고마워할까요? 부담스러워할까요? 부담스러워요. 근데 먹거리다 보니까 이왕 장 보고서 먹어야 되는 거 사서 먹는데 돈 들어온다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집 앞에 슈퍼에서 가서 한 3만 원치 뭘 샀는데 1,000원어치 뭘 줘도 기쁘지 않나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이상을 엄청나게 주는데 다들 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서 참 먹거리로 하길 잘했다 이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해가셨죠? 네. 그래서 우리는 잠자는 고객이 이제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여기 오신 분들은 행운을 잡으셨습니다. 무슨 행운을 잡으셨냐면 우리 믿음일 3만 원 이상 장보기만 하면 되죠. 그런데 지금 가짓수가 1,300가지가 넘어가다 보니까 3만 원이 뭐예요? 10만 원, 20만 원, 몇십만 원 장보기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마음에서. 그래서 제가 10만 원 이상 장보기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다른 혜택을 좀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7월 달부터 또 다른 마케팅이 추가가 됐어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후원 나눔 보너스라고 해서 10만 원 장을 봤는데 1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10만 원 장보기했는데 1억을 벌 수 있는 마케팅이 추가됐어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자, 나를 비롯해서 내 밑에 파트너들, 내 파트너가 아니더라도 우리 믿음의 안에 모든 고객들 다 10만 원 이상 장보기 하시는 분들요 컴퓨터에서 매월 한쪽에서 매달 모아요. 매달 모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랜덤으로 돌려요. 돌려서 두 라인으로 1대에서 20대까지 쫙 펼쳐요. 두 라인. 그래서 이 1등 20대부터 1대까지 0.1, 0.1, 0.1에서 다 들어와요. 그럼 얼마냐? 그게 1억이에요. 2등 5천만 원이에요. 3등 2,500만 원, 4등 1,250만 원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마케팅이냐. 오늘 막 가입했어요. 오늘 막 가입해서 밑에 회원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10만 원 장보기를 했더니 랜덤으로 돌려서 1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1억을 받게 됐어요. 괜찮은 거 아닌가요? 예, 이거 엄청나죠? 네, 맞아요. 로또보다도 더 엄청나요. 왜냐하면 로또는 우리가 당첨 안 되면 휴지조각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10만 원치 장 받잖아요. 예, 장 받는데 먹거리도 다 왔는데 이렇게 당첨돼봐요. 엄청 기분 좋죠. 그런데 이 1대에서 20대까지 꽉 차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왜냐하면 1대에서 20대까지 차려면 회원 숫자가 200만 명이어야 돼요. 한 5년 걸릴 것 같아요. 5년. 네. 마켓 관리가 7년 만에 1,000만 명을 넘겼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 3년에서 5년이면 무조건 200만 명 넘어가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좀 낮춰보게요. 100만 명, 앞으로 3년 하면 되거든요. 100만 명이 10만 원 장보기했다. 1등이 5천만 원이에요. 2등 2,500만 원, 3등 1,250만 원. 이것도 괜찮죠? 네. 더 내려가 볼게요. 10만 명이 10만 원 장보기했다. 1등이 500만 원. 어떠세요? 네. 많게 느껴지세요? 적게 느껴지세요? 이것도 괜찮나요? 괜찮죠? 더 내려가 볼게요. 5천 명이 10만 원 장보기했다. 1등 25만 원. 이거 어떠세요? 이것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 버튼을 언제 누르는지 아세요? 이 버튼을?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딱 버튼 눌러놓고 뭐 1등 누구 2등 누구 발표하면 좀 조작 같잖아요. 그래서 이걸 공정성 있게 어떻게 하느냐? 우리 전체 세미나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전체 세미나 때 저번 달 1등이 지난달 1등이 와서 버튼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눈앞에서 두 라인으로 쫙 펼쳐지는 거예요. 이번 8월 11일 날 버튼을 눌렀어요. 우리 600명 모인 데서 대형 모니터에서 쫙 펼쳐지는 거예요. 두 라인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지금 그렇게까지 막 몇백 명 모인 데서 최하 모이면 400명, 600명인데 모인 데서 제가 저번 달 1등 버튼 누르고 1등 됐는데 그 회장이
가서 이렇게 뭐 10만 원, 20만 원 주면 폼 나요, 안 나요? 폼 안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게 됐어요. 1등이 100만 원 전까지는 100만 원 회사에게 별도로 드려요. 예, 1등이 감사합니다. 1등이 50만 원이다. 50만 원 플러스 100만 원이에요. 1등이 90만 원이다. 90만 원 플러스 별도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번 8월 10일 날 1등이 100만 원 받았어요. 예, 그런데요. 이 1등이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회원 가입한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17만 원 잡았어요. 그런데 1등 된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해나갑니다. 그런데 있죠? 5천 명이 10만 원 장복했을 때 1등 25만 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세요? 우리 믿음이라서는요. 5천 명이 10만 원 장복이만 해도 1대에서 15대까지 2%씩 들어온 수당 프로보너스 500만 원 받는 사람이 탄생이 돼요. 몇백만 원이 우르르 탄생이 돼요. 네. 그리고 10만 명이 10만 원 장복이 하면 내년이 되거든요. 10만 명이 10만 원 장복이 하면 1등이 500만 원이거든요. 그랬었을 때 우리 믿음이는 얼마나 큰 소득이 되는 것이냐면 10만 명이 10만 원 장복이만 해도 우리 믿음에서는요. 억대 소득자가 가능해요. 몇 천만 원 소득자가 우르르 나와요. 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리고 5년 안에 100만 명이 10만 원 장복했다. 그러면 10억 소득자가 나와요. 한 달에. 저희가 목표하는 게 있어요. 전 세계 네트워크 업계에서 최고 고소득자가 탄생되는 네트워크를 만들자. 그리고 억대 소득자가 가장 많은 곳을 만들자.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이게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우리 믿음에. 그리고 이 과정 중에 우리는 꼭 필요한 제품만 산다. 네, 돈 된다고 필요하지 않은 화장품, 건강식품 사는 사람 없다. 이거고요. 두 번째, 나만 장 봐도 된다. 이거예요. 다른 네트워크들은 월말에 지급 맞추기 위해서 내 것뿐만이 아니고 내 밑에 파트너들까지도 막 신경 써야 되잖아요. 저희 그런 거 없어요. 나만 장 보면 끝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조직이 만들었어요. 지금 있죠? 전국에서 우리나라 유명한 네트워크 3위까지 가셨던 분들이 저희한테 오고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회장님, 제가 어느 네트워크에서 몇 년을 해서 내 회원이 몇만 명이었어요. 몇천 명이었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거의 다 안 해요. 저 밑에서부터 안 하기 시작하더니 결국 저도 지금 안 하게 됐어요. 네트워크는 어디서부터 무너진 줄 아세요? 맨 밑에서부터 무너져요. 맨 밑에 계시는 분들 회원도 없고 이렇게 마감 잡아서 돈도 안 되니까 그만 포기한단 말이에요. 밑에 분들이 포기하면 그 위로 쭈르르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트워크는 그 회사가 망할 회사인지 안 망할 회사인지 맨 밑을 보면 알아요. 근데 우리 믿음이는요, 맨 밑에 계신 분이 꼭 필요한 장부기만 했어요. 네, 그런데 10만 원 이상 장부기 하면 여기에서 1등, 2등도 될 수도 있잖아요. 네, 10만 원 장부기 하는데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맨 밑에 계신 분이 10만 원 장부기 하면 그 위에 계신 분들 3만 원 이상 장부기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왜? 내 밑에 매출이 일어났으니까 나 3만 원 이상 장부기만 해도 2%가 들어오잖아요. 무조건 그 위에 계신 분들은 3만 원 이상 쭉 해나갈 거예요. 근데 다 10만 원 하실 거예요. 후원 나눔 보너스 때문에. 그렇죠? 맨 밑이 튼튼하다 보니까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조직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부터 잘 쭉 천천히 한번 봐보세요. 이 표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해 7월 30일 날 발표하는 표예요. 이 표. 우리나라 네트워크 업체 1위에서 100매주까지 쭈루룩 다 발표를 해요, 항상. 네. 자, 1위 보이시죠? 1위 보이시나요? 네, 2위 보이시고 쭉 보이실 거예요. 1위가 1조 2천억, 9천억, 5천억, 3천억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 이 칸 한번 봐보세요. 빨간색이 많이 보이나요? 검정색이 많이 보이나요? 빨간색이 많이 보이죠? 네, 검정색은 한 4개밖에 안 돼요. 빨간색이 다 보여요. 매출 떨어진 업체들이에요. 네. 자, 1위 업체 1조 2천억에서 1조 1천억, 2위 9천억에서 8천억, 5,700에서 5,200억, 3,400에서 2,400억. 매출 떨어지는 금액대가요, 1,000억 단위예요. 1,000억 단위. 매해 뚝뚝 떨어져요. 왜 떨어지느냐? 경기가 안 좋아요. 화장품, 건강식품 이제 팔기도 어렵고 얼굴 보고 사주는 것도 어려워요. 앞으로 뭐가 대세인 줄 아세요? 이제 먹거리예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번 달 우리 가족들 우리 가족 장복이 어디에서 할까? 이제 이게 고민인 거거든요. 그런데 믿음이라서는 장복이가 공짜가 된대, 돈도 된대, 우리한테 다 몰려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화장품, 건강식품 업계는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 이걸 보여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게 이게 아니고 이겁니다. 억대 소득자, 한 달에 돈천에서 억을 버시는 분들 이렇게 많아요. 400명이 넘고 300명이 넘고 200명이 이래요.
경기도 안 좋고 매출도 떨어지는데 억대 손자들은 이렇게 많아요. 제가 있죠. 궁금했어요. 도대체 네트워크에서 한 달에 돈천에서 1억, 2억, 3억을 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얼마나 특별한 능력이 있길래 이렇게 될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제가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이분들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지. 한 달에 1억을 버는 분도 만나봤어요. 그분이 정말 특별할 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냥 마음씨 착하고 곱은 평범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1억을 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업체들이 다 달라요. 어떻게 성공했나 물어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방법이 100%다 똑같았어요. 먹어보고 발라보고 세미나보고 이것만 꾸준히 하다 보니까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어디 들어오고 있더래요. 네, 근데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먹어보고 발라보고 세미나하고 이거 전문 지식이 필요한 건가요? 아니죠. 전문 기술이 필요한 건가요? 아니죠. 평범한 거잖아요. 평범한 건데 평범한 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대요. 그런데 희한했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는데 정말 99%가 넘는 사람들은 이분들처럼 똑같이 먹어보고 발라보고 세미나하고 다 했는데 이분들보다도 더 죽게 살기를 더 하고 있는데 또 성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분들은 되는데 이 엄청난 사람들은 안 될까? 제가 그걸 의문을 삼고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로 그 답을 제가 찾아내 버렸어요. 오늘 제가 그 답을 알려드리면 그 답대로만 하시면 여기 계신 분들 누구나 다 100% 이분들처럼 다 돼요. 월 소득 1,000만 원이 뭐예요? 억대 다 되게 돼 있어요. 제 방법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나라는 1,600만 명의 경제인구가 있습니다. 1,600만 명이 돈 벌어서 가족들 먹여 살리는 거예요. 경제인구. 1,600만 명 안에 네트워크에 가입할 수 있는 숫자, 공무원들 빼고 가입 못할 사람들 빼면 900만 명 정도 돼요. 900만 명 중에 네트워크에 관심 없는 분들이 있어요. 난 내가 하는 일 만족해 하는 분들 빼면 네트워크에 가입할 수 있는 숫자 500만 명이 최대 인원 숫자예요. 이게요. 30년 동안 검증이 됐어요. 500만 명이라는 게. 자, 봐보세요. 우리나라 1위 업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딱 30년 됐습니다. 95년 7월 20일부터 30년 동안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회원 숫자 100만 명 넘어갔다가 100만 명이 무너져 버렸어요. 100만 명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2위 업체 17년 동안 지금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죠. 최고 기록을 달성했어요. 300만 명을 넘겼었어요. 그런데요, 300만 명이 무너졌어요. 300만 명이 안 돼요.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업체가 30년 동안 400만 명, 500만 명, 100원 역사가 없어요. 500만 명이 최대치인 거예요. 그런데 다른 네트워크들이 강의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네트워크 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숫자가 1,0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시장은 엄청 넓다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이게 소비 심리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제품을 넣고 10명한테 저거 사고 싶은 사람 3명이 손들죠. 이 비슷한 제품을 놓고도 저거 사고 싶은 사람 하면 3명이 손드는 거예요. 어떤 제품을 놓고 저거 사고 싶은 사람 10명이 손들죠. 이 비슷한 제품을 놓고 사고 싶은 사람은 10명이 손드는 거예요. 이게 소비 심리학이라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네트워크, 화장품 건강식품을 하는 네트워크를 300만 명 넘겼다가 무너졌죠. 어떤 네트워크가 나와도 화장품 건강식품 아무리 좋은 게 나와도 300만 명 넘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네, 이게 소비 심리학이에요. 우리나라에서 500만 명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먹거리는요. 마켓컬리가 1,000만 명 넘겼죠. 우리도 1,000만 명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먹거리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분들 연구하는데 공통점을 찾아냈어요. 50만 명 안에 시작한 분들이었어요. 거의 다. 50만 명. 이게 뭔 말이냐? 이거예요. 처음에 가입하면 1번이에요. 1번부터 쭉 해서 50만 번. 이 안에 있는 분들이 성공했지. 50만 번 넘어갔다. 성공자가 거의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것 때문이었어요. 500만 명이 가입할 수 있는데 50만 명이 가입됐다. 몇 명 중에 한 명 가입된 거예요? 10명 중에 한 명 가입된 거죠. 10명 중에 한 명이 가입되면 100%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실컷 가서 얘기하니까 한다는 소리가 미안해 나 가입했어. 실컷 가서 얘기하니까 한다는 소리가 이거 내 동생이 하는데 그런 거예요. 10명 중에 한 명이 가입되면 어딜 가서 누굴 만나든지 간에 그 주변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경쟁자가 많아져 있다 보니까 성공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50만 명만 넘어가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이분들 중에 상위 1%가 있어요. 최고 직급자. 최고 직급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최고 직급자가 됐을까? 5만 명 안에 시작한 분들이었어요. 5만 명 안에 시작한 분들이 최고 직급자가 돼 있더라고요. 왜 5만 명 안에 시작한 사람들이 최고 직급자가 되었느냐? 간단했어요.
5만 명 이전까지는 어딜 가서 얘기해도 사람들이 몰라요. 쓸어담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상위 1%가 됩니다. 네, 그리고 네트워크 있죠? 10,000명 넘는 업체를 선택하셔야 돼요. 주변에 보면 야 이거 이제 막 시작해서 우리 이제 막 초창기 멤버야. 이제 우리 한 100명밖에 안 됐어. 이런 거 있죠? 해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의 그 많은 네트워크 업체들이 4,000명, 5,000명 안 넘기고 우르르 무너져요. 4,000명, 5,000명만 돼도 검증이 어느 정도 돼요. 야 거기 제품 별로야, 마케팅 별로야, 회사 별로야 없어져 버린 거예요. 소문나서. 네트워크는 10,000명 넘은 업체를 선택을 해야 돼요. 검증된 거예요. 그래요. 아셨죠? 자, 제가 문제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실컷 얘기하고 우리 미드밀 회원 숫자 50만 명 넘었습니다. 어때? 좋은 소식이에요? 기뻐하시는 소식이에요? 기뻐하시는 소식이죠? 우리 미드밀 회원 숫자 5,000명입니다. 이건 5,000명. 네, 아직 검증이 안 된 거예요. 저희 미드밀 이제 4만 명 넘었어요. 4만 명. 네. 자, 50만 명 넘었나요? 안 넘었나요? 네. 5만 명은요? 10,000명은요? 넘었죠? 지금 이 시기를 뭐라고 하느냐? 검증된 극초 초창기라고 합니다. 이 검증된 극초 초창기를 잡는다는 것은 로또 복권 1등 당첨되는 것보다 더 좋은 기회예요. 이 기회가. 오늘 이 자리가 그런 기회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나라 2위 업체 어디라고요? 네, 2위 업체 회장님께서 첫 세미나를 익산 우리 집에서 하셨대요. 우리 바이오비 익산 우리 집. 17명이 앉아 있었대요. 그 자리에. 공교롭게도 17분이 다 신용불량자였대요. 17분이. 그런데 우리 이거 한번 상상해 볼게요. 우리가 다 신용불량자라고 본인들이 그 신용불량자 입장에서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카드 한 장도 못 만들고 있는 신용불량자인데 제가 앞에 서서 여러분들 통장에 몇 년 지나면 1억씩 들어가게 될 겁니다. 매달 평생. 그 이야기가 허황되게 들릴까요? 현실이 가능하게 들릴까요? 허황되게 들리죠? 그런데요. 그 17명 중에 10명 가까이가 지금 1억을 벌어요. 그 허황된 금액을 받고 있다고요. 왜 받을까요? 맞아요. 초창기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초창기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인 줄 아세요? 거기에서 1억 버는 것보다 우리 미드밀에서 10억 버는 게 100배 1000배 쉬워요. 정말 100배 1000배 쉬워요. 왜 그러냐? 거기 화장품 건강식품이죠? 우리 먹거리예요. 거기에 한라인 가지고 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우리는 한라인 가지고도 엄청난 돈이 돼요. 네. 그래서 100배 1000배 쉬운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기회 꼭 잘 잡으셔야 돼요. 저 솔직히 말해서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들어요. 그 17명 중에 이런 분들이 있었을까요? 아 그래 그럼 해볼까? 해보신 분들은 억을 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회사 회장님이 말씀하실 때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하고 무시했던 분들은 왜 한 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이 막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들어 보니까 이 100만 명, 200만 명이 넘어가 버렸어요. 어딜 가서 얘기하고 가입했다라는 거예요. 그 좋은 기회 놓쳐버린 거잖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있죠? 제가 마지막에 알려드린 대로만 하면 억대 한 달에 억 버는 건 남 얘기가 아니에요. 다 내게 되는 거예요. 내 현실이 되는데 여기에서도 솔직히 그런 게 어디 있어 안 해버리신 분들은 너무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요. 이런 기회가 없는데. 그래서 자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는지. 딱 1년만 70계단 올라가시면 돼요. 70계단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 댁에 가셔가지고 내 핸드폰을 보고 주소록을 보고 70명의 리스트만 뽑으세요. 딱 70명. 더도 말고 덜도 말고 70명한테만 전달하면 돼요. 70명 리스트를 뽑아서 이분들 동그라미 쳐가면서 제 세미나 한 번씩만 듣게 해보세요. 많이도 말고 한 번씩만 듣게 해보세요. 딱 한 번씩만. 1년 동안. 딱 한 번씩만 모시고 와서 듣게 해보세요. 한 20명 듣게 하면 그 밑에 벌써 한 몇천 명이 돼 있을 거예요. 한 40-50명 듣게 하면 그 밑에 거의 10,000명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듣게 하면서 굉장히 좀 보람됨을 느끼실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의 어떤 네트워크든지 10명을 모시고 와보세요. 뒤돌아서 욕해요. 대여섯 명. 다당회였네? 이렇게 하고. 우리 미드밀 10분을 모시고 와보세요. 다들 그럴 거예요. 이런 게 다 있어? 제가요, 우리 그 대학교 학술대회가 있어요. 전북대학교. 처음에 제가 학술대회를 하는데 그 교수님들도 학생들도 걱정하는 거예요. 야, 정 대표, 너희 그 친한 FMB는 우리가 전라도 선도기업이에요. 선도기업이에요. 선도기업이 뭐냐? 전라도 우수기업이에요. 전라북도에서 5년 동안 지원을 해주는 곳이에요. 우리 도지사님도 김환영 도지사님도 당선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저희 분장을 방문해 주셨어요. 우리 또 임실구는 우리 대표기업이잖아요. 19 대표기업. 또 제가 이미지도 좋아요.
그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우리 그 전라도 경찰청 그 표창도 제가 2번이나 받았어요. 장관상도 많이 받고 도지사상도 받고 그런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친한 FMB가 왜 이미지 안쪽으로 다단계를 하려고 그래?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나니까 다들 야 이거라면 정말 괜찮다. 이런 게 다 있었어? 정말 잘 만들었다. 그럼 누구를 다 모시고 와보세요. 다 좋아라고 하실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70명 리스트 작성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좀 젊은 분이었는데 3년 안에 억대 속도가 100% 될 거예요. 이분은요 제가 이분 거 카톡을 받고 우리 이사님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제가 이걸 우리 이사님한테 카톡 전달받고 그날 잠이 안 왔어요. 이분 임광순이라고 서울에서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이신데 연세가 83세예요. 근데 이분이 우리 이사님한테 이렇게 보냈어요. 이사님, 저도 이 나이에 꿈을 꾸며 믿음일에서 좋은 먹거리 먹고 많이 알려서 성공자 드리고 명단 작성했습니다. 믿음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일 화이팅 했습니다. 제가 이걸 우리 이사님한테 전달받고 그날 잠이 안 온 이유. 내년 내후년이면 85세신데 85세 되신 분이 한 달 소득이 3천, 4천, 5천을 해요. 얼마나 멋있어요. 네, 얼마나 멋있어요. 그 모습을 상상을 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일이 그런 곳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것만 하시면 돼요. 70명 리스트 뽑아서 한 번씩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우리 거 사업. 그리고 우리 믿음일에 직급이 일이 또 있어요. 다른 네트워크들은 직급 따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 여기 보면 그 용어가 파 프로, 버디 프로, 이글 프로 뭐 무슨 용어인지 아시죠? 골프. 네. 왜 이렇게 했냐? 골프의 티샷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믿음일에 티샷이 있어요. 텔레폰 샷이라고 해서 우리는 전화 한 방으로 끝낸다. 그래서 골프 용어로 이렇게 직급을 만들어놨어요. 다른 네트워크들은 이 직급을 따려면 매출 맞춰야 되고 투자해야 돼요. 우리는 10원 하나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소득 개념의 직급이에요. 내 통장에 1,000에서 5,000이 들어오고 있다. 이글 프로예요. 회사에서 중형 자동차를 뽑아드리고 한 달에 200~300만 원씩 활동비를 드려요. 내 통장에 1억 이상이 들어오고 있다. 홀인원 프로예요. 회사에서 대형 자동차를 뽑아드리고 한 달에 500만 원씩 활동비를 드려요. 이분들 하신 일 3만 원 이상 장부 연봉밖에 없어요. 네. 이게 소득 개념으로 직급을 주니까 우리 믿음일에서 최고 직급 월 10억을 벌면 그런 슬램 챔피언이 돼요. 네, 월 10억. 앞으로 3년 안에 3분 이상 나오겠더라고요. 1억 이상은 3년 안에 10명 이상 나오고요. 1,000만 원 이상은 160명에서 한 200명 정도 나올 거예요. 3년 안에.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부터 노력만 하면 다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최고직자에게는 뭘로 시작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 우리나라 이 업체 있죠. 저희가 소세지 납품했던 최고직급자가 되니까 뭘 주는 줄 아세요? 회장님이 10억을 지게차로 떠서 줘요. 10억을. 유튜브 가보세요. 그 신용불량이었던 17명 중에 10명 가까이가 그 10억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보다 스케일이 크잖아요. 똑같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20억을. 거긴 지게차인데 저는 포크레인으로 떠서 줘요. 네, 아셨죠? 꼭 받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1시간 20분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이제 5분 남았으니까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가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혹시 내가 세운 계획이 다 이루어진다. 어떨 것 같으세요? 좋죠? 예. 그런데 그 지금까지 세운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던가요? 아니요. 잘 안 이루어지죠? 저는 97년도에 어떤 방법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뒤로 제가 세운 계획을 정말 거의 다 이루어왔어요. 그 방법을 안 뒤로. 오늘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도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분들로 다 변할 거예요. 그 방법 최근 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햄소세지 공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처음에 햄소세지 공장하기 전에 식당을 했어요. 부대찌개 식당을 했어요. 화학 조미료가 단 한 가루 한 방울도 안 들어간 부대찌개를 3년 동안 개발해서 소스랑 육수랑 개발해서 부대찌개를 오픈했어요.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제가 햄소세지를 이렇게 직접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저예요. 제가 햄소세지를 만들면서 생각을 했어요. 야, 이 내가 만든 햄소세지보다 더 좋은 건 없는데 아질산 나트륨 증량제, 방부제, 색소, MSG 이런 것도 전혀 안 넣고 친환경으로 햄소세지를 만드는데 식감도 뛰어나고 무항생제 돼지고기를 만드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빨리 소문이 날까? 이걸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햄소세지의 종주국 하면 어디예요? 독일이죠. 독일의 마이스터들은 어떻게 홍보를 하나 봤더니 독일에서는 3년에 한 번씩 식육 올림픽이 열리는 거예요. 전 세계 50개국 1,000여 개 업체가 출전해요.
거기에서 메달 딴 걸 홍보를 하더라고요. 독일의 마이터들. 야, 이거다. 나도 독일 식욕 올림픽에 출전해서 메달 따겠다. 그런데 메달 한두 개 가지고는 약하고 10개 이상의 메달을 따오면 소문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자, 근데 이 계획, 올림픽에 출전해서 메달 10개 이상을 따오겠다는 계획이 이게 현실 가능한 계획일까요? 허무맹랑한 계획일까요? 허무맹랑한 계획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97년도부터 계획이 세워지면 어떻게 했느냐? 자, 첫 번째 노트에 적는다. 계획이 세워집니다. 3년 6개월 동안 쓴 제 사계획 노트예요. 노트에 적는다. 적어놓은 계획과 적지 않은 계획은 이루어질 확률이 만배 차이 나요. 적지 않으면 안 이루어져요. 오늘 70명 리스트 적으신 분들은 1년, 2년만 지나보세요. 우리 믿음에서 몇천만 원씩 벌고 있을 거예요. 안 적으신 분들 절대 안 돼요. 안 이루어져요. 안 적으면. 두 번째, 타이틀을 눈에 보이게 붙여놓는다. 2019 IFFA 독일 식국 올림픽 출전 메달 10개 이상 획득 붙여놓는다. 집에도 제 식당에도 책상 앞에도 붙여놓는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해요. 말한다. 계획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확신보다도 말하는 환원의 에너지는 엄청나게 세요. 제가요 이렇게 햄버거지를 만들다가 손님들 테이블에 부대찌개가 끓어요. 그러면 앞에 가서 국자로 다대기를 저어드리거든요. 저어드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객님, 제가 3년 후에 독일 식육 올림픽 출전해서 메달 10개 이상을 따올리고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또 옆에 테이블에서 이렇게 3년을 했어요. 손님들에게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있어요. 사장님, 동메달 하나만 따오셔도 대단한 거예요. 이게 제일 많이 들어요. 사실이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8시 반, 9시 영업이 끝나고 나면 저하고 저희 부사장님하고 12시, 1시까지 연구하고 만들었어요. 한국적인 햄소세지이면서 유럽인들 입맛에 맞는 햄소세지. 집에 오면 새벽 2시에요. 6시까지 4시간 자고 7시 반 출근. 이걸 3년 동안 토요일, 일요일도 거의 없이 3년을 했어요. 제 머릿속에 토요일, 일요일 쉬어본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있죠, 이걸 3년을 그렇게 했더니 사람이 변해버리더라고요. 제가 한 71kg, 2kg 나가거든요. 10kg가 빠져버린 거예요. 처음에 제가 저희 부대찌개 식당 모델을 제가 이렇게 직접 했어요. 제가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우지원 닮았다고 해서 농구선수 우지원 닮았다고 해서 제가 모델을 섰는데 10kg가 빠지니까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얼굴 살도 쭉 빠지고요. 광대뼈 밑에 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새카매져 버렸어요. 얼굴이 새카매져 버렸어요. 저는 기미가 있잖아요. 햇빛 많이 보면 생긴 줄 알았어요. 근데 잠 못 자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기미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기미가 거의 다 없어지고 지금 살짝 지금 여기 좀 남아있죠. 이렇게 3년을 하고 독일 식육 올림픽에 출전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SBS 전국 뉴스예요. 서주영 앵커 소식 전해주시죠. 네. 임실에 있는 수제 소시지 제조업체가 맛있는 소시지를 뽑는 세계대회에서 최고 등급에 올랐습니다. 김제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에 임실 치즈와 매실 등을 넣어 만든 토종 소시지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잘게 가른 돼지고기에 임실 치즈를 넣습니다. 고기를 채워 모양을 만들고 참나무 연기로 향을 입히면 먹음직스러운 소시지가 만들어집니다. 지난해 임실의 둥지를 튼 수제 소시지 생산업체가 지난달 독일에서 열린 식육 육가공 박람회 IFFA에서 금메달 7개를 비롯해 모두 17개의 메달을 땄습니다. 우리나라 토종 소시지 업체가 49개 나라 1,030여 개 업체와 경쟁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겁니다. 우리 임실을 대표하는 구워 먹는 치즈,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묵은지, 또 우리 청양고추, 또 인삼, 이런 부분들이 한국적인 맛으로 심사위원들의 입맛을 좀 사로잡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SBS뿐만이 아니고 KBS, MBC 뉴스까지 나왔었고요. 제가 이 임실에 방문 4성문인데 여기 4성문에는 개인 플래카드가 걸려본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 개인 플래카드가 이렇게 금메달 7개, 은메달 7개, 동메달 3개, 아시아 최달 메달 수상해서 2달 넘게 걸려져 있었어요. 이렇게 나가서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있죠, 이 상공의 법칙을 제가 애가 넷이거든요. 애가 넷인데 우리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켜왔어요. 그랬더니 얘가 우리 둘째예요. 둘째가 우리 전라북도 신문에 다 나온 적이 있었는데 뭘로 나왔느냐? 혹시 기네스북 아시죠? 기네스북. 한국에도 한국 기록원이라고 한국 기네스북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한국 기네스북에 등재됐어요. 옆에는 서거석 전라북도 교육감님이신데 뭘로 등재됐느냐?
아빠가 요리가 취미예요. 제가 원래가 취미가 요리예요. 항상 아이들 머릿속에는 아빠가 뭐 계속 개발하고 만들고 음식을 그게 제일 많이 어렸을 때부터 본 거예요. 아빠가 요리가 취미하다 보니까 애들도 요리가 취미예요. 우리나라에 식품 기능사 자격증이 10개가 있어요. 제과, 제빵, 한식, 중식, 양식, 일식, 주조, 가장어른, 보고, 식품가공, 떡제조. 고등학생이 10개 식품 기능사 자격증을 딴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최연소 최다로 한국 기내국에 기록원에 등재된 거예요. 네. 그런데 얘가 이렇게 식품 기능사 국가기술 자격증을 다 딸 수 있었던 이유, 적어놓고 붙여놓고 말하고 그건 사실 준비운동이에요. 그 기본이에요. 진짜 성공의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제 노트에 보면 이 층계 그림 보이시죠? 이 층계의 법칙을 알게 되면 뭐든지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다 변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100계단 층계가 있어요.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나요? 못 올라가나요? 못 올라가죠.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올라가기 시작해요. 한 50계단 올라갔다가 힘들어하고 내려와 버려요. 어떤 사람은 죽게 살기로 올라가요. 한 90계단 올라갔다가 야 이거 더 이상 있다 죽어버리겠네 하고 내려와요. 그 사람이 비밀을 몰랐던 거예요. 성공의 비밀. 50계단은 50계단만 더 올라가면 되고 90계단은 10계단만 더 올라가면 되는 기뻐해야 되는 과정이 담겨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고 막 하다가 힘들어지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과정이고 관문인데 과정을 기뻐하게끔 해놨더니 우리 아이가요 10개의 자격증 시험을 따기 위해서 시험을 56번을 봤어요. 보통 아이들은 한두 번 떨어지면 포기하거든요. 근데 얘는요 한두 번 떨어지면 기뻐서 전화와요. 아빠 나 또 떨어졌어. 50계단 올라왔네. 이렇게 3-4번 떨어지면 지쳐서 포기해버리거든요. 얘는 더 기뻐서 전화와요. 아빠 나 90계단 올라왔어. 실력 엄청 쌓였어. 다음에는 합격할 것 같아. 이렇게. 이거예요. 과정을 기뻐하다가 보니까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그 학생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제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특히나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인 거 알고 계시나요? 예. 우리나라가 자살률 2위예요. 왜 2위인 줄 아세요? 어떤 계획 세워놓고 하다가 떨어졌어요. 그럼 포기해요. 아니면 또 하다가 떨어졌어요. 좌절해요. 몇 번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몰랐던 게 있어요. 떨어지다 보면 실력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실력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떨어질수록 실력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포기만 안 하면 결국은 그 합격할 수 있는데 포기했기 때문에 그냥 끝난 거였거든요. 포기만 안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걸 알리고 싶은 거예요. 성공의 법칙을. 우리 아이를 그렇게 그 과정을 기뻐하게끔 해놨더니 포기를 안 하니까 다 되는 거예요. 저는 97년도부터 제가 세우는 계획들 포기를 않고 꾸준히 하다 보니까 다 이루어진 거였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또 제가 10년 전에 연매출 3조 되는 기업을 만들자고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이 3조 되는 기업은 100계단이 문제가 아니에요. 한 3조 개의 계단 올라가야 되는 너무나 힘든 과정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달려왔던 길을 주변 사람들 어깨에 앉혀주면 버틸 사람이 드물 거예요. 실례로 제가 이렇게 조그맣게 부대찌개를 했어요. 28평. 1공장을 먼저 세웠어요. 임시로 한번 하던 옆에다 직원들 11명을 뽑았어요. 그리고 조그만 공장이지만 햄서세지 기계들이 워낙 비싸요. 몇천억 막 그래요. 제 모든 자산을 또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투자를 다 해놨어요. 저는 6개월 버티면 될 줄 알았어요. 6개월이면 손익분기점 넘어간다. 직원들 11명 채용하니까 그 한 달 고정비가 3천, 4천 나가더라고요. 이거 6개월만 버티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하루 생산량 1돈 다 찬다. 그런데요 2년 6개월 넘도록 안 받아주는 거예요. 웹소세지를. 이름 없다. 조그맣다. 시골에 있다. 안 받아줘요. 2년 6개월을 어떻게 생활했는 줄 아세요? 처음에는 벌어놨던 돈을 월급 줬어요. 그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시험에 가서 마이너스 통장 5천을 2개를 만들었어요. 1억을 3달 월급 주니까 다 차버렸어요. 마이너스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느냐? 친척들 아는 사람들 찾아다니는 거예요. 저 3천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3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월급을 그렇게 좋았어요. 2년 넘게. 3년 가까이. 그렇게 하고 독일 식욕 올림픽 갔다 오니까요. 세상이 변해버렸어요. 마켓컬리, 오아시스, 초록마을, 롯데백화점 이런 데 막 나가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주문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루 생산량 1종이 다 차고 한 달이 지났는데 저한테 1,000에서 1,500만 원이 남는 거예요. 저 살만 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살만 났죠. 근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내 목표는 연매출 3조다. 이 공장을 바로 가요. 직원들을 30명을 넘게 뽑아요. 공장 규모는 훨씬 더 커졌어요. 고정비가요 3, 4천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1억 3, 4천이에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 보름만 넘어 15일만 넘어가면
가슴 답답한 숨막힘이 일어나요. 가슴 답답한 숨막힘이. 예, 폭포할 정도로. 집에서 잠을 잘라 보면 가슴 뭐가 짓눌러요.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 살다가도 내일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하루를 산 거잖아요, 사람. 나는 하루 살이다. 하루만 산다고 생각하고 살자. 오늘 하루만 버티자. 오늘 하루만 버티자.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가 또 올라갈 거다.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까 또 이 공장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제조업은 잘해야 300억인 거예요. 3조는 택도 없는 거예요. 3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튜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지금 믿음이에요. 근데 이게요, 사실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제조를 제가 사인만 해주면 되거든요. 이 지금 제가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제가 10달 동안 오늘 거의 한 407번째 되는 세미나예요. 이렇게 마켓을 한두 번, 마켓 3-4번을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월요일 날은 부산 대구 가서 세미나를 하고 오면 새벽이에요. 그 다음날 또 그 2시, 또 9시 가서 세미나를 하고 나서 또 그 다음날 서울 올라가요. 서울 가서 세미나를 하고 오면 또 새벽이에요. 그 다음날 또 경기 쪽으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내일 또 새벽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몇 달 동안 하루에 2-3시간 이상을 잡은 적이 없어요. 잘 수가 없잖아요. 2-3시간을. 그런데요, 희한한 게 저는 세미나 한 번이 10계단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집에 와서 잠을 자려고 할 때 마음이 날아갈 때까지 기쁜 거예요. 오늘도 30계단 올라갔네. 아침에 눈을 뜨면 너무 기쁜 거예요. 오늘도 한 20계단 올라가기 때문에 2-3시간만 자자도 마음이 기쁘니까 피로가 빨리 풀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그 몇 년 전에 내 이 정신은 뭐든지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단련이 돼 있는데 내 이 몸도 성공의 체질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 전주에 건지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산을 이렇게 오르다가 중간에 이렇게 벤치가 있길래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어떤 분이 자전거를 타고 막 내려오시다가 그분도 쉬시려고 멈추시고 헬멧을 벗고 선글라스를 딱 걷는데 연세가 있으신 거예요. 연세가 어떻게 되셨나요? 여쭤보니까 76세래요. 근데 그런데 그분 하신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아버려요. 60세에 퇴직하시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흙도 말고 맑은 공기도 마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찾다가 산악자전거를 선택했대요. 처음에는 못 올라갔대요. 하루도 안 쉬고 계속 하다 보니까 올라가지고 쉬어주고 운동이 되더래요. 그렇게 16년을 자전거를 타시대요. 제가 그때 40대 초반이었는데 허벅지가 저보다 굵고 단단한 거예요. 76세 되신 분이. 제가 깜짝 놀라서 얼른 우리 부사장님한테 전화했어요. 빨리 오시라고. 자전거 한 개 사줬어요. 저한테 샀어요. 그리고 제가 부사장님한테 그랬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계획을 이루려면 기간을 정해놔야 돼요. 언제까지 해보겠다. 우리 믿음이를 얼마만큼 해보라고 했죠? 1년, 70명. 그죠? 자전거는 제가 부사장님한테 그랬어요. 우리 내일부터 5시 반에 만나서 6개월 동안 하루에 2시간씩 자전거를 합니다. 하고 둘이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어요. 이게 저예요. 처음에 저도 이렇게 한 계단을 못 올라갔어요. 저희 부사장님이신데요. 저보다 6살이 많고 몸도 약하시고 관절염도 있었어요. 오케이. 이때 얼굴이 많이 깎였어요. 그리고 건지산 위에 거울바위랑 바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3조의 계획을 세웠듯이 계획을 크게 잡았어요. 내가 이것만 올라가면 다 올라갈 수 있겠다. 하루에 30번씩만 도전하고 넘어지자. 자전거를 다 타고 마지막에 여기 가서 30번씩 도전하는 거예요. 남의 꿈을 뺏고 살며 2015년 11월 말에 눈이 많이 내렸어요. 성공의 법칙이 눈이 와도 비가 와도 그 기간 동안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달이 지났어요. 우리 부사장님께서 올라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관절염이 좋아져 버렸어요. 오케이, 정신 잡혔어. 오케이, 좋아. 정신 집중. 제가 외치는 소리 들리세요? 끝까지. 그리고 저는 바위를 연습하니까 승리가 올라가시더라고요. 굴곡이 져서 좀 쉽더라고요. 또 이런 것도 되고요.
처음에 한 계단도 못 올라갔던 조명당 계단이 다 올라갔던 거예요. 세상은 꼭 내가 가진 많은 꿈을 하나 남김없이 그리고 눈이 와서 빈판이 졌어요. 걷기도 힘들어요. 성공의 법칙이 똑같아요. 공부도, 일도, 사업도, 운동도 하다 보면 나관에 부딪히거든요. 사람들은 그때 멈춰버려요. 자전거를 못한다. 그 다음에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90일 만에 고파이로 올라갔어요. 감사합니다. 일어설 수 있는 건 모진 세상 속에 나를 향해 감사합니다. 네, 제 마지막 꿈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전라북도 김관영 도지사님, 임실 군수님이신데 전북일보 신문에 제가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자 제가 외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미드밀 소득으로 저희가 전 세계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게 제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지금 또 열심히 해나가고 있고요. 성공이라는 거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평범한 걸 꾸준히만 하면 결국 되는 게 성공이거든요. 근데 이 꾸준히 못하고 포기하기 때문이거든요. 꼭 속았다 생각하시고 1년 동안 70명에게 한 번에 세미나만 듣게 해보세요. 그러면 1년 후에 정말 이렇게 억을 버는 거 네트워크에서 남일 아닙니다. 내일이 되는 거예요. 타이밍만 잡으면 되는데 지금이 그 타이밍이잖아요. 극초 초창기 꼭 다들 같이 믿음에서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